2024년 3회 전기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단락비가 큰 동계발전기는 설명을 틀린 것은 앞에서 잠깐 이 단락비가 큰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었는데 단락비가 큰 예, 동기기는 안정도가 좋다. 그렇죠? 안정도가 크다라고 했고 안정도가 큰 기기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가 리액턴스는 작다 이런 말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도 같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틀린 것은 답이 이제 3번입니다. 리액턴스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전압 강화도 작다라는 의미이고요. 예, 그리고 이 전압 강화와 아니면은 전기자에서 발생한 그 전기자 반작용을 유도하는 자장에 대한 크기도 작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답이 3번이 됩니다. 22번. 네. 어, 직렬종속법이라는 게 나왔네요. 예.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극수를 조정을 해서 농용 유도 전동기 중에서 극수를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렬종속법이 있고 병렬종속법이 있고 이제 차동종속법이 있고 이제 그렇게 돼요. 직렬종속법 같은 경우에는 극수를 두 대의 유도 전동기 극수를 이제 더하게 되고요. 병렬종속법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병렬이니까는. 네. 그리고 차동종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뺍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요. 보통 이제 유도전동기의 속도 할 경우에 극수의 120의 주파수 F. 그렇죠? 그래서 요 극수, 요 P에다가 어떠한 종속법이냐에 따라서 예, 들어간 이제 극수의 값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직렬 종속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하면 되는 거고요. 120에다가 12급, 8급, 그렇죠? 그리고 주파수는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50Hz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됩니다. 답은 300rpm인데 어, 마지막으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항상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여기에 보니까는 RPS라고 나왔죠. 예, 요거는 초당 회전수예요. 근데 저희가 방금 구했었던 것은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초당 회전수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분하고 초는 60만큼 차이 나죠. 1분이 60초니까는 얘를 60으로 나누면 따라서 ORPS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틀리라고 되는 문제죠. 실수를 유도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꼼꼼하게 잘 보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 직육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이제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 요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전기자가 회전을 하고 있을 경우에 주 계좌가 있고요. 주 계좌가 있고 주 계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자속을 상쇄하기 위해서 위서 밑으로 만약에 전기자에서 자속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주 자속 이외에 전기자에서 자속이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려주려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지는 자속과 올려지는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도록 설치하게 하는 게 있는데 걔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를 이제 우리가 보극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극을 두는 이유는 정류작용을 돕고 전기자 반작용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보극이랑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보상권선이라는 게 있죠. 보상권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상권선은 이제 계자극에다가 이제 홈을 파가지고 전기자 권선에 이제 연결을 해서 어, 이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이런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을 이제 상쇄시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상권선인데 보극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키는데 이제 보극도 사용이 되지만 보통
전기자 반작용을 물어보면 답은 보상건선이라고 하고요. 정류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보극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전기자 반작용을 예, 좀 줄이고자 보상하고자 어, 대책으로서 대책으로서 사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보상건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정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설치하는 게 뭐냐? 이 정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불꽃 없이 불꽃 없이 양호하게 정류를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보극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이 보극을 설치해도 전기자 반작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어쨌거나 답은 3번입니다. 복을 주는 목적은 정류작용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번 유도전원의 슬립이 0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슬립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회전작의 마이너스 전동기의 속도 그렇죠? 얘가 0이래요. 슬립이 0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회전작의 속도랑 전동기 속도가 똑같다.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 회전작의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죠. 만약에 슬립이 1이다. 0이 아니고 슬립이 1이었어요. 얘가 1이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얘는 정지하고 있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왜냐면 이 전동기의 속도가 0이 되면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1이 나올 테니까요. 그때는 정지하고 슬립이 1인 상태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5번 출력 10, 효율 80인 기계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잠깐 비슷한 문제를 했었는데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것,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효율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출력이 10kg래요. 얘는 10이에요. 그리고 효율이 80이라고 했으니까는 얘는 80이에요. 그랬을 때 뭘 물어봤냐면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앞에서 이제 풀었던 문제랑 조금 다르죠. 그럼 손실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항을 넘겨서 구해보면 어떻게 넘기는 게 좀 편할까요? 출력하고 손실을 다 넘긴 다음에 출력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바꿔서 그럼 80 0.8로 하죠. 100 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는 0.8분의 출력은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통째로 옮긴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통째로 바꾼 다음에 손실은 두고 출력만 이제 넘기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5kW 나오겠네요. 계산기 이제 눌러보시고 답은 4번입니다. 26번 자체 인덕턴스가 이렇게 두 코일이 있어요.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 계수는 얼마만큼이 될까요? 이 결합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 얘가 이제 만약에 결합 계수가 0이다. 그러면 코일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L1이라고 L2라고 하면 요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인덕턴스가 있고 걔를 우리가 이제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르죠. 상호 인덕턴스라고 부르고
요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결합계수의 루트 L1, L2예요. 여기 이제 요 결합계수라는 게 나오죠. 요게 결합계수예요. 계수인데 요 결합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만약에 서로 상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상호 인덕턴스인데 L1하고 L2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결합계수는 0이에요. 영향이 없을 경우 서로 상호 간에 영향이 없을 때 그럼 얘가 0이면은 전체 그 상호 인덕턴스 값이 0일 테니까는 그래서 요 상호 인덕턴스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 얘가 1이다 그러면 얘는 누설 자속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누설 자속이 없어요. 1이면 누설 자속 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완벽하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기 저는 이 K 값이 얼마냐 이제 물어본 거죠.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값이 얼마일까요?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K를 두고 나머지 넘기면 되겠네요. 루트 L1,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는 150이라고 했고요. 루트에 각각 160, 250.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0.75가 나옵니다. 0.75만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넘어가시고 27번.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하는 직류 발전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발전기가 있을 때 직류죠. 직류 직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에 뭐가 필요하냐면 균합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서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병렬처럼. 그래야지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전압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병렬 운전하려면 전압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권이 있는 경우, 직렬 계좌 권선이 있는 경우에는 균합선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 분, 그쵸. 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에서는 평복권이라고 하는 직류 발전기는 균합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권 발전기 중에서 평복권하고 이제 과복권이 있는데 그 두 개는 균합선을 설치를 해야 되고 부적복권이나 차동복권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분권은 이제 직렬권선이 없으니까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막 구조까지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돼서 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 중에서 평복권하고 과복권을 균합선을 설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번 토크 회전력의 단위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뉴턴 메타랑 킬로그램 메타가 있죠. 토크의 단위. 그래서 여기에다가 킬로그램 메타에다가 이제 9.8을 곱하면 이제 걔가 이제 뉴턴 메타가 되는 거죠. 단위 환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는. 29번 동계발전기 병렬 운전 중에서 기전력의 위상차가 발생을 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동계발전기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 서로 위상차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 위상차가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했냐면 그, 위, 주, 파, 상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상회전이 같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위상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크기가 만약에 다르면 무효 횡류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위상차가 발생하면 유효 횡류라는 게 맞아요. 횡류는 이제 순환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환전류를 횡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 무효분이 발생을 하고요. 위상이 다르면 유효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횡류가 서로 동상이 되도록 작용을 하죠. 답이 4번입니다.
요 유효 횡령, 그러니까 유효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전력을 우리가 이제 수수 전력이라고 부르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음, 네, 수수 전력까지는 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네, 그 수수 전력 얘기는 빼고 네, 요 유효 횡류가 흐르고 요 유효 횡류에 의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전력을 우리가 이제 동기 활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횡류에 의해서 동성이 되도록 작용을 한다. 네. 그리고 요게 일치해야지 변경 운전을 할 수 있다. 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 비례추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부하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비례추위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토크 슬립이 있을 경우에 얘가 1이고 얘가 0인데 우리는 이제 2차 저항값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토크가 발생을 하는데 2차 저항값을 잘 조정을 하면 최대 토크로 예, 기동을 할 수 있다더라. 이때 적용하는 게 이제 비례주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슬립하고 이 2차 저항값이 서로 어느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도 커지는 이런 또 비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비례주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토크나 1차 솔류나 역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이 하는데 부하는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3번 부하가 됩니다. 31번 속도 제어에서 인버터의 약호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인버터의 약호는 2번이고요. 이게 한글로 옮기면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예요. 가변 주파수. 음, 여기 나온 이 부위가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이제 가변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요 요거는 볼트 전압인 거고 요건 이제 주파수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이제 요 VVVF로 속도 제어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번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가 역률이 제일 좋죠. 옆에도 설명했듯이 전기와 전류가 최소가 됐을 때 역률을 1로 해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가 제일 좋다. 33번 변압기 자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변압기의 유기 기전력의 식을 4.44의 주파수의 최대 자속 권수 이렇게 이제 구하죠. 1차 전압이면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식으로 그냥 놓고 보면 그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자속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속. 자속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는 자속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시 4.44의 주파수, 권수, 전압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옳은 것은 4번이겠네요. 그렇죠? 전압하고는 비례하고 주파수하고는 반비례하고 그렇죠? 넘어가시고 34번 반도체 정류 소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 비스무트는 요거는 약간 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녹는점이 낮아서 주물 공장이나 이제 그런 데 사용하시는 거고 게르마늄, 실리콘 많이 들어보셨죠? 산화불이 이런 것들은 반도체 소자로 사용할 수 있다. 35번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어, 쭉 보시면 유도 발전기일 경우의 슬립은 0보다 작습니다.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보통 슬립은 1과 0 사이죠. 그렇죠? 그 일반 우리가 유도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슬립의 범위는 이제 0에서 1 사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0의 경우에는 최대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고 1일 경우에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유도 발전기일 때 슬립은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유도 전동기 예, 공식을 좀 몇 개 적어 볼게요. 회전 시 2차 측 주파수는 슬립의 1차 측 주파수. 그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1회인가 나왔었죠. 그리고 2차 기전력은 회전 시 2차 기전력은 정지 시 2차 기전력의 슬립을 곱하고, 그리고 2차 동소는 슬립의 2차 입력을 곱하고, 효율은 1 슬립이고요. 전동기의 속도는 1 슬립의 회전자계의 속도, 그리고 슬립은 회전자계의 속도에 회전자계의 속도 마이너스 전동기의 속도. 기억을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보면 2번은 틀렸죠. 회전자별의 주파수가 슬립에 반비례하는 건 아니죠. 비례하는 거겠죠. 그 전동기 슬립은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것과 같다. 요건데 2차 동선이니까는 넘겨서 슬립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보면 슬립은 넘어가면 되죠. P2분의 그렇죠? 2차 입력, 2차 동선. 그거는 2차 동선을 2차 동선을 2차 입력으로 나눈 게 슬립이 되는 거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슬립이 클수록 2차 효율은 작아지죠. 요게 이제 효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죠. 답이 3번이 됩니다. 36번. 팝권이에요, 팝권. 팝권에 전기장 직류 발전기가 있습니다. 무브와 운전할 때에 한 극당 주 좌석은 어떻게 될까요? 발전기의 식,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의 식은 A분의 피자 파이 60분의 A분의 피자 파이의 60분의 RPM 수. 여기 주어진 것들을 한번 쭉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극수는 6극이라고 했고요. 이게 팝권이죠. 팝권. 중권 같은 경우면은 팝권 전기자 회로수. 요 전기자 회로수가 요게 중권은 극수랑 똑같고 팝권은 언제나 두 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자 회로수는 두 개, 그리고 전기자 도체수는 400, 그리고 자속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속도는 600 rpm에 600. 그렇죠? 그럼 따라서 자속은 다 뒤집어서 넘기면 되겠네요. 분자에 있는 것들 분모로 6 곱하기 400 곱하기 600. 분모에 있는 거는 분자로 2 곱하기 60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0.01 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이에요. 직류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을 구하시는 식. 37번. SCR의 기호는 1번이죠.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저희 SC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이트에 전류를 흘려 주어서 이 전이차를 떨어뜨려서 에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그런 소자를 SCR이라고 하는 거죠. 38번. 다음에 직류 전동기는 어떤 전동기일까요? 전기자와 얘가 전기자죠.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병렬로 연결돼 있죠. 우리가 이런 전동기를 뭐라고 불러요? 분권 전동기다라고 부르는 거죠.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은 직권 전동기. 그렇죠? 해설에 이제 종류별로 나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요.
A, B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수 두 개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로 운전을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쪽의 부하 분담을 더 크게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쪽에 유효분을 증가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효분을 증가시킬 수 있냐면 속도를 증가하면 유효분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좀 전에 얘기했었지만 위, 주, 하, 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기가 다르면 무효분이 흐르고 위상이 다르면 유효분이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효분이 더 많이 증가하면 그만큼 유효분만큼 부하를 더 걸 수 있으니까 A의 속도를 증가를 시키면 유효분이 더 증가해서 부하를 더 많이 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40번. 철심의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계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N극, S극 가운데 전기자가 있고요. 요 사이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요 사이를 우리가 공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속을 만드는 것.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계자다라고 부르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3회 전기시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